법인세는 포괄주의고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 항목을 모두 골라보래요. 소득세 과세되는 거. 우리가 종업원하고 비출자에는 사택 제공이거든요. 우리 과세 제외 과세하지 않습니다. 통념 인정하는 경조사비 과세하지 않고, 사교로 받은 거 과세하고, 그 장학금 과세 안 하고, 그래서 근로자가 반지급받는 퇴직으로 인해서 받는 이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근로소득을 보죠, 그죠? 과세하고. 그러면 결국은 대열 미용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5번 한번 볼까요? 소득세법상의 인적 공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부양가족이 장애인 경우에 연령 제한을 받지 않고, 부양가족의 범위에 계부, 계모도 포함하지만 우리 재혼가정을 반영해서 어부자식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포함되지 않는 틀린 지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예외적으로 기본공제 집어였고요. 6개월 이상 위탁 아동한 항목 애들, 그죠?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6번 보겠습니다. 장난감을 제조하는 개인회사 장개인은 5월 종소 신고를 해야 한다 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주변 친구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걸 알고 담당 세무사인 한기장 씨를 찾아가고 대화 내용이고 올바르지 않는 거 볼게요. 지금 보면 종합소득세를 5월 말에 신고해야 하는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 있는 자는 해야 되고 맞고, 근데 직장 친구들은 안 하던데요. 그거는 연말정산 하니까 확정신고 의무를 지금 면제 중에서 안 하는 거고, 그렇다면 저는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신용카드를 공제받을 수 없나요? 하니까 얘가 지금 현재 장개인은 사업소득자인데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이거 있죠. 성실사업자인 경우는 가능하지만 여기 보니까 성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건 안 돼요. 정답은 일단 대학 3이 잘못된 거고, 네 번째 보겠습니다. 사업자도 뭐요? 사업소득자도 표준소득 공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제 항목이 7만원 미만이라면 없거나 한 사람도 7만원 공제 줍니다. 잘못된 거 대화 3번이 잘못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해보죠. 네, 27번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의 자녀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거. 요거는 좀 경과 규정 때문에 얘기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기본 공제, 자녀에 관계된 세액 공제는 2명까지는 30이고 15만원이고 초과하는 1인에 대해서는 30만원 공제해줍니다. 이건 맞고요. 자녀세액 공제도 입양제약에 적용됩니다. 이거는 적용되지 않는 게 틀린 거예요. 그 6세 이하의 요거는 폐지됐습니다. 폐지되고,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에 우리가 출생한 자녀가 있다라면 한 명당 연 30만원씩 공제해준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자녀가 한 명이면 30이고 둘째면 50만원, 세 명이면 70만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또 폐지된 규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걸 정답을 하되 나머지는 폐지되고 좀 다르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소득을 모두 골라봐라 이거죠. 원천징수. 양도소득은 안 되고 있잖아요. 비영업대금 되고 배당 되고 의료보험 3% 국외 안 되죠. 그러니까 기억니은 되겠습니다. 국외 지급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죠, 그죠? 자, 양도소득에 관한 얘기죠, 그죠? 일정한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는 것. 우리가 토지 건물 중 등기되지 않으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법인의 그 주식도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이고요. 비상장 주식의 양도는 당연히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인데 고가주택은 제외해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과세 일부를, 그죠? 예, 구역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0번 보겠습니다. 부가치세에 들어가는데요. 부가치세에 대한 주장을 올바르지 않는 주장을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업설비는 조량을 가능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가산불이익이 있고 납세동의는 직접 틀렸네요. 간접세가 됩니다. 네, 맞고요. 31번 보겠습니다.
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치세는 청정부가세 점수이고 막 부수되는 재화는 해당 있잖아요. 주된 재화에 그저 포함되는 걸 보죠, 그죠? 네, 주된 그리고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 용어가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수입자인 경우만 부가치세가 과세는 아닙니다. 모든 수입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도 모든 수입자는 전부 다 뭔가 부가치세 과세 부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세율 원칙률 10% 이렇게 되겠네요. 32번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무가 없고요. 그 다음 법인소득세법상에 신규로 할 때는 사업 개시 전이라도 할 수 있고 사업 개시부터 10일 내가 아니고요. 20일 내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 원칙이 3일 내 교부 연장 5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33번 보겠습니다. 사업장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는 거 그렇게 하네요. 사업장별 과세 원칙 따로따로 해야 되고 판매장은 사업장,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죠. 사업장이 때문에 이거 틀렸네요. 그죠? 하치장은 창고이기 때문에 하치장 신고만 하면 돼요. 사업장이 아니다. 임시개설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3번 보죠. 3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가치세법에 우리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이 좀 잘못 연결된 것, 영모하고 장기 할부 판매는 뭐예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안 되고 위탁 판매는 되고 수출 선적기 맞습니다. 기본적인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염려하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 두 대를 지금 수출한대요. 지금 아래에 두 대를 수출한다. 이게 수출이네요. 수출은 뭐야? 영세율이죠. 영세율. 영세율이니까 매입세액만큼 밖에 없네. 그럼 환급을 다 받겠네. 2억 환급 되겠습니다. 2억 환급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36번 볼게요. 부가치세법상에 과세 표준은 얼마냐? 이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상 매출금, 매출 에놀이야, 매출 할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거잖아요.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지금 차감하는 거니까 하면 3억 5천이 되겠네요. 3억 5천 되겠 연체 이자는, 그죠? 여기 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대손금도 공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는가? 3억 5천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억 5천 이렇게 될 것이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37번 보겠습니다. 자,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찾아볼게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맞고요. 접대비와 공제되지 않고 당해 재화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매입세 금괴를 받는 것이며 단순히 매입한 시점에 속하는 공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우리 엄밀히 따지면 재화를 매입해가지고 사용해야지만이 뭐예요?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그걸 일일이 과세관청이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무조건 뭐예요? 매입할 때 그때 전액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받았다면 수치명세표 내면 우리 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해주죠. 그죠?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38번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치세법의 자문 내용 중에 올바르지 않는 거. 간이가세자도 상대방이 이건 뭐 너무 심하다 그래. 1번은 바로 간이가세자는 감평가세자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입자도 예외적으로 관할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발행할 수 있고요. 위탁판매자는 위탁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세금계획을 끊을 때 위탁자 명의로 끊어야 되겠고, 부동산 임대 용역 중에 간주임대는 세금계산서를 그저 교부허가 면제되죠. 그죠? 간주공급 중에 직매장 반출 말고는 전부 다 간주공급은 다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치세 신고, 납부, 환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사업자는 20일 내 잔해 실행하고 일반 환급은
각 예정, 여기서 틀렸네요. 일반 환급세액은 예정은 되지 않는다, 그죠? 왜냐면 일반 환급세액은 환급 대상 기간이 그죠?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과세기간, 만약 1기라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그 매입세액이 더 많은 걸 가지고 환급해 주니까 예정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손은 확정신고 때만 가능한 거고. 40번 보겠습니다.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의 업종별 부가치액 곱한 거에 10%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법인사업자는 간이를 못하고, 확정신고가 필요 없고, 세무서에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은 모두, 이건 아니지. 확정을 해야 되지. 언제? 1월 25일 날, 그죠? 과세기간 1월부터 12월 30일. 그죠? 그리고 7월 25일 날 중간에 뭔가 예정 고지를 하게 되죠. 그죠?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 간이과세자는 포기하고자 하는 달의 말일까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은 3번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논점을 빨리빨리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많은 내역을 다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가지고 우리 원가 관리액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